자, 지난 시간은 개발을 상세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 개발을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기출표를 보시면서 기출표, 개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형태를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감정평가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출표를 보시면 뒷페이지를 보시면 제6장 나오죠.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중에서 목차 2번 보시면 부동산 개발이 나옵니다. 자, 원래는 두 문제를 예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줄 까만 세모, 부동산 개발을 묻는 총 종합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무려 8번 나왔고요. 다음에 두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개발 과정 7단계 순서 2번 나왔죠. 다음에 두 번째 줄 까만 세모, 부동산 개발에 위험하게 되면 법시비 묻는 문제가 4번 나왔고요. 다음에 까만 세모,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지시성 타자를 묻는 것이에요. 와, 많이 나왔네요. 이게 무려 9번 나가요. 9번. 다음에 까만 세모, 부동산 개발 방식. 개발 방식은 제가 강조했죠. 자체 개발, 지주 공동 개발, 또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든지, 또는 사업 위탁형, 토지 신탁형, 컨세션 방식. 이렇게 종합적으로 묻는 것이 무려 11번. 가장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요. 자, 학교는 마지막 단원입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제3편 감정평가로입니다. 감정평가로는 가장 분량도 많은 편이고요. 또 까다롭고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전체 목차 있죠. 목차부터 언급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얘는 이꼴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입니다. 자, 감정평가를 한다, 다른 말로 부동산 가격 구한다. 따라서 감정평가 이론 이꼴 부동산 가격 이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6문제 출발이고요. 7문제까지 출제 가능합니다. 주로 6문제가 늘 고정적으로 잘 나오는데,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한 문제가 더 나왔죠. 작년 시험은 7문제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감정평가론에서는 필히 계산 문제를 준비하자. 계산 문제는요, 2문제에서 3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도 2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3문제까지도 가능하고 해서 2~3문제가 꼭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먼저 감정평가는 크게 5개의 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평가의 기초입니다. 자, 여기서는 뭘 공부하느냐? 바로 첫 번째 감정평가의 의의부터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감정평가는 왜 필요합니까? 두 번째, 필요성. 세 번째가 감정평가의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정평가의 분류, 종류, 분류를 보고요. 자, 의의는 출제 빈도가 약해요. 약하지만 여기서는 결국 분류에서 문제가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어요. 아마 기출표를 보시면 이것을 많이 묻고 있더라. 분류에다가 힘을 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느냐. 가격 형성 원리가 결국 흐름은 3가지를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가격 형성률입니다. 세 번째가 가격 지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공부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3장에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격 거는 방법, 감정평가의 3방식입니다. 자, 3방식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요. 첫 번째가 비교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 원가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수익 방식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4장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5장,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자, 이상의 다섯 가지 흐름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장 전통적인 감정평가는요, 2장과 3장입니다. 2장, 3장. 사실 얘가 가장 중요해요. 2장, 3장. 그러면 3방식에서는 특히 계산 문제가 가능하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최근 시험은 무조건 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두 문제. 또는 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3방식에서 세 문제, 여기서 한두 문제 하게 되면 주로 너댓 문제. 무조건 뭐 네 문제 출발입니다. 너댓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에 2등. 두 번째는요,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각각 한 문제로 보시면요, 6문제, 7문제가 되거든요. 다시, 자, 2장과 3장이 중요하다는데요. 얘는요, 그냥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어느 강의든지 여러분들이 강의 들어보시면요, 되게 마지막 주 4시간 남겨두고요, 간편진도를 한 주만에 쫙 다 빼버리거든요. 그냥 날라갑니다. 날라가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이 과정은요, 제대로 강의하려면 10시간, 12시간, 3주 정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만에 그냥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 가격 형성 원리 있죠. 얘도 기본적으로 3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격 형성 원리, 또 3방식 있죠. 얘도 3시간, 4시간 강의해야 돼요. 이제, 오늘 끝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 종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3방식이 가장 어려운데, 얘는요, 1월, 2월이죠. 1월, 2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은요, 3방식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수업입니다. 얘도요, 3시간 걸리거든요, 얘는 언제? 다음 과정. 3월, 4월. 자, 되시겠죠? 그래서 한 방에 끝내면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월, 2월 때는 3방식 다 끝내고 3월, 4월 다음 과정은요, 가격 형성 원리 얘를 전부 다 끝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 지나갑니다. 다음 달 볼 거니까. 다만, 자, 가격 형성 원리는 여러분들이 11월, 12월 입문과정이죠. 기초과정. 예. 거기서 별도로 이제 16강, 17강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과정 16강부터 17강 예를 듣게 되면요, 발생, 형성, 지원식에서 기본 틀을 잡아드렸거든요.
참고로 이제 보시면 이제 배속을 좀 더 1.3이나 1.5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보시면요. 한 번 더 복습은 될 거예요. 기본적인 건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2장 3장이 전통적인 감정평가인데요. 그러면 그냥 책을 보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격 형성 원리 2장은요. 절대 책만 그냥 볼 게 아니라 숲을 보자. 다시 말하면요. 전체 흐름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자. 그래서 이 숲을 보는 게 다음 과정에서 3시간은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 과정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3방식이 있죠. 얘도 절대 그냥 볼 게 아니라 얘는 계산 문제도 잘 나오니까 얘는 무조건 공식이다. 자, 3방식 자체가 공식에서 출발해서 공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만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얘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다음 주는 3방식 공식만 설명하는데 4시간 전부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목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수업은 기초는 전부 다 정리하고요. 기초는. 다음에 이제 가격 형성 원리는 다음 과정. 3방식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모두 정리합니다. 그래서 327페이지에 기초론부터 봅니다. 자, 출제가 약합니다. 먼저 1번 의부터 볼까요? 바로 1번, 2번, 3번인데요. 2번, 3번은 무시해버리고 1번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보게 되면 감정평가란 밑줄입니다.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치 동그라미.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가액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결국 예를 정리하게 되면 자, 토지 등이 바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해서 부동산 가액 또는 부동산 가격으로 구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해서 자, 부동산 가치를 판정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 감정평가가 되고 한 단어로 줄이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이 바로 감정평가라고 부릅니다. 아래 2번, 3번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버리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평가의 필요성입니다. 평가의 필요성도 목차가 4개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넷 중에서 바로 1번만 여러분이 따라오시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안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1번 보게 되면요. 감정평가는 1번 합리적 시장 형성이 곤란하여 적정 가격에 식별이 어렵다. 해서 1번 보시면요. 1번 질문을 모두 밑줄 아세요. 부동산은 부정성으로 인하여 공급이 제한되므로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의 성립이 어렵다. 그래서 이 파트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평가가 왜 필요합니까? 평가의 필요성입니다. 자,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방금 부정성 맞죠? 부정성. 자, 부정성 특성 때문에 토지는 결코 땅을 증가 못 시키니까 토지는 공급 곡선이 수직입니다.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요, 여기서 균형 가격은 저절로 형성이 안 돼요. 균형 가격 성립이 어렵습니다. 균형 가격이 저절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말로 합리적 시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합리적 시장도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바로 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따로 구해야 된다 해서 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프를 2개 비교합니다. 그래프 2개. 자, 왼쪽 그래프는요, 동산 일반 재화입니다. 오른쪽은요, 부동산, 특히 토지, 부동산 토지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잖아요. 수요와 공급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일반 동산은요, 우하향 수요.
우상량 공급.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움직이면서 여기서 만나는 점에서 저절로 시장 원리가 결정이 된대요.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균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시장 원리. 그런데 부동산은 수요는 우하향 이렇게 움직이는데 공급이 수직이다. 공급이 수직입니다. 다르잖아요. 수직이니까 공급이 못 움직이니까 균형 가격은 저절로 결정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가격을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평가사는 전문가가 결국 가격이 저절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부동산은 서로 그림이 다르다. 공급이 수직이니까 가격이 저절로 결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매무 3번요. 평가의 기능. 자, 기능도 아주 드물게 출제가 되지만은요. 일단 두 가지 기능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 기능. 다음에 바로 2번 경제적 기능. 얘는요, 서로 구별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한 두어 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정책적 기능은 화살표 적어줄래요. 공적 활동 적어주고요. 공적 활동과 관계되면 정책적 기능입니다. 다음에 괄호 2번요. 경제적 기능은요, 화살표, 사적 활동 적어줍니다. 사적 활동과 관계되면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1번. 정책적 기능은 어떤 활동? 공적 활동이죠. 공적 활동과 관계된 게 목차가 4개입니다. 1번. 자, 지금부터 제목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제목만 밑줄하시면 돼요. 1번.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 밑줄. 얘가 뭡니까? 화살표 적어줍니다. 자, 1번은요, 효율적 이용 관리하게 되면 화살표. 얘가 바로 용도 지역지구지. 지역지구지. 지역지구는 바로 효율적 이용의 목적입니다. 효율성. 효율적 이용.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장 효율적 이용은요, 똑같은 말로 최유효용이죠. 최유효용입니다. 자, 최유 이용을 위해서 지역지구지를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이런 최유용이 모두가 어디서 쓰인다? 감정평가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적활동입니다. 2번요. 제목만 밑줄입니다. 부동산 적정 가격 유도 밑줄. 자, 2번도에 화살표 적어줍니다. 2번. 2번은요, 공시지가 적어주고. 자, 공시지가의 종류 두 가지 아시죠?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두 번째는요, 개별 공시지가. 따라서 이때 공시지가 자체가 뭐지? 바로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두가 공적 활동입니다. 정책적 기능이 되고요. 자, 3번도 제목 밑줄입니다. 합리적인 손실보상 밑줄. 3번은요, 또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자, 손실보상하게 되면 무조건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보상평가는 무조건 표준지 공시지가다. 따라서 모든 보상평가는 뭐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이것도 정책적 기능이 되고요. 네 번째, 세금 매기죠. 과세의 합리화 밑줄 하시고요. 얘도 화살표 적어줍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 토지와 관계된 모든 세금은요, 화살표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보상평가는 뭐지? 표준지. 모든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은요, 개별 공시지가로 세금 매긴대요. 이상의 네 가지 목차가 모두가 공적 활동과 관계된 정책적 기능이 되고요. 다음에 2번요. 경제적 기능은 사적 활동이죠. 그래서 제목을 3개 모두 밑줄입니다. 1번, 부동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밑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감정평가 자체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입니다.
평가사가 가격을 매겨주면요, 요 가격을 토대로 해서 사고 팔고 하니까 바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유지 밑줄 하시고, 3번 투자의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도 제시하더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적 기능인 경제적 기능입니다. 4번 감정평가 절차는요, X 보지 마세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진도인 평가의 분류. 자, 분류가 여러분들 기초표를 보게 되면 상대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 자, 분류도요, 여러분들이 아마 11월 달, 12월 달 기초과정이 있죠. 입문과정. 그래서 분류를 거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출제가 전부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은 뭘 잘 묻느냐 해서 지금은 시험을 중심으로 특히 출제가 빈도 높게 출제가 잘 되는 것을 따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부터 먼저 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32페이지 보시면요, 네모 박스 보이죠?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개별 물건 기준 원칙 해서 동그라미 3번 있죠? 요거 동그라미 꼭 알아야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요, 고래 3번 평가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고래 3번 동그라미 얘도 알아야 되고요. 한 장 넘기세요. 334페이지 고래 7번 일본 기준 분류, 고래 7번 동그라미.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아시면 여기서 거의 다 물어요. 그죠? 요 세 가지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보시면요.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은 기업은 원칙이 있고 니은은 예외가 있다. 자, 예외가 세 가지 있죠.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얘는요, 지금부터 설명 먼저 드리고 책을 따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평가의 분류가요, 첫 번째 참고해 보시면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인데 원칙과 예외가 있잖아요. 이대로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원칙과 예외. 먼저 평가의 원칙은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임목 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 개별 평가가 원칙입니다. 전부 다 따로따로 개별 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뭐지, 예외? 자, 예외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첫 번째가 일괄평가. 두 번째가요, 구분평가. 세 번째가 부분평가입니다. 결국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는 원칙이 아니고 모두가 예외 규정.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제 하나씩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일괄평가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설명되어 있죠. 몇 개 물건? 2개 물건. 자, 2개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대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럴 때는 개별 평가가 아니라 일괄해서 평가한대요. 여기가 이제 금방 와닿지 않은데, 예를 들면 얘만 들어오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아시죠? 토지랑 건물이
결합되었다.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그러면 토지비에 주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주변에 어떤 주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토지비에 주택이 있잖아.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만약 이 주택을 여러분이 판다면 이때 토지 가격 2억, 3억이고 건물 가격 2억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팔 적에 여러분들이 만약 생활정보지 광고한대요. 자, 주택을 토지 따로 3억, 건물 따로 2억, 따로 팝니까? 함께 팝니까? 한 방에 팔지. 얘가 뭡니까? 한 방에 판다. 일괄평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몇 개 물건, 두 개 물건. 토지와 건물 몇 개 물건, 두 개 물건. 이럴 때는요. 복합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행이 일체로 그리는 관행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파는 관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토지와 건물 복합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때는요. 한꺼번에 일괄평가를 합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일괄평가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합부동산 평가는요.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 구분평가는요. 두 개의 물건이 아니고 한 개 물건. 어떨 때 가치가 다를 때 가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면요. 얘는 예컨대 자 복합 건물입니다. 복합 건물. 여기다 넣어볼까요? 주상복합 건물 아시잖아. 상가주택, 주상복합 건물이다. 예를 들면 자 상가주택이 있는데요. 4층 건물이다. 자 4층 건물인데 1층은 상가로 임대하고요. 상가. 2층은 원룸투룸 주거용. 원룸투룸 주거용. 4층은 소유자가 거주하죠. 주거용. 이거 뭡니까? 주상복합 건물이죠. 몇 개 물건? 한 개. 건물이 하나잖아요. 한 개. 건물이 하나인데 용도가 같아요? 달라요? 용도가 다르지. 상업용, 주거용. 용도가 다르잖아요. 용도가 달라진다면요. 주거용과 상업용은 가치가 같아, 다르다? 가치가 다르지. 용도가 다르니까 가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개의 물건이라도 이렇게 용도가 다른 만큼 가치가 달라지면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하자. 가치가 다른 부분은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세 번째 부분평가는요. 역시 한 개 물건입니다. 한 개의 물건이더라도 어떨 때 특수한 목적,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대요. 이럴 때는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뭐가 뭔지 안 들어요. 예를 들면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자 해서 토지의 일부 수용입니다. 토지의 일부 수용. 토지의 일부 수용이다. 예를 들면 토지가 있습니다.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가 들어섰는데 도로가 들어서면 빗금치만큼 도로에 편입이 되겠지. 왜 편입이 돼요? 이때가 뭡니까? 일부를 수용하자. 일부. 몇 개의 물건? 한 개 물건. 한 개 물건이 공공사업이라는 특수한 목적, 공사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도로 만들다 보니까 일부만 전부 다 뺏긴데 수용당한대. 그럼 이제 빗금치만큼 편입이 되게 되면 뭘 받죠? 보상금 받죠. 보상금. 이때 뭐합니까? 전부 다 평가 안 하고 일부분, 빗금침, 일부분. 그래서 일부 수용하면요. 이때 일부분, 빗금친 것만큼만 부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분류만 나왔다면요, 요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 확인, 교재 볼게요. 자, 332페이지 보시면 A번 일괄평가는 둘 이상의 물건이 밑줄 하세요. 일체로 거래 밑줄. 계속해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밑줄. 이럴 때는 일괄평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라고 했죠? 복합부동산의 일괄평가. 다음에 B번요. 구분평가는 몇 개 물건, 한 개 물건이더라도 밑줄입니다.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밑줄. 가치가 다르면 용도가 다른 거잖아. 이럴 때는 따로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어떤 게 있죠? 주상 복합건물. 은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10번요. 부분평가는요. 일체로 형성되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분 동그라미 일부분. 무조건 지문에서요. 일부분 또는 부분만 나왔다면요. 그대로 부분평가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밑줄입니다. 특수한 목적 밑줄, 합리적 이유 밑줄. 이럴 때는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내려가요. 그걸 3번. 그걸 3번 보게 되면요.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1번 필수적 평가와 2번 이무적 평가. 이거는 쉬워요. 그러면 필수적 평가는 말 그대로 필수적으로 평가 안 돼.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어떨 때 일정한 사항 밑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자, 이런 예가요.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첫 줄. 법원의 경매 물건의 감정가 산정이다. 밑줄입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가 산정 밑줄.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1기, 2기, 3기 3번 연체하면요. 경매 넘어갑니다. 경매평가. 이때는요.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 넘어갑니다. 이럴 때 뭘 합니까? 필수적으로 경매평가 따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은행의 원리금 안 갚아요. 이럴 때는 자, 필수적으로 반드시 경매평가를 따로 해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경매평가는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이지 이무적 평가는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2번요. 이무적 평가는 자, 자유의사 밑줄. 내 마음 내킬 때 언제든지 의뢰하면 돼. 이런 얘기가 바로 담보평가죠. 담보평가. 내가 대출받고 싶을 때 평가 의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알자? 경매평가는 임의적 평가가 아니라 필수적 평가에 들어간다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7번 1번 기준에 따라서 1번, 2번, 3번 있죠. 1번 독립평가, 2번 부분평가, 3번 X. 병합번호는 시험에 안 나와요. 버리시고 1번, 2번 묶어주세요. 독립평가가 뭡니까? 부분평가가 뭡니까? 사실 제목이 뭡니까? 1번 기준, 1번 기준. 그러면 1번 거 독립평가 보니까 이거 왜 공부해야 됩니까? 왜 체크합니까? 과거에 10회 때 한 문제, 11회 때 한 문제, 두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려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평가와 부분평가는요. 책을 보면 전혀 감을 못 잡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독립평가와 부분평가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이 설명은 어려워요. 잘 따라와야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뭐지? 1번 기준입니다. 자, 1번에서는 독립평가, 부분평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 차이? 땅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합해서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이 결합이 됐잖아요. 복합부동산. 이때 땅값만 필요해요. 땅값만.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값만 필요해요. 토지 가격. 이럴 때 1번은요. 독립평가와 보험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반복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을 때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때 뭐가 필요하지? 땅값만 필요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는요. 건물이 있든 없든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시지가. 우리나라는요. 모든 토지는 공시지가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다. 그럼 이 건물을 있는 걸로 볼까? 건물을 없는 걸로 볼까? 건물을 있는 걸로 볼까? 없는 걸로 볼까? 이런 개념이 구분이 되거든요. 건물이 있다, 없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값만 구하는데 위에 건물이 있어, 건물을 있는 걸로 볼까? 없는 걸로 볼까? 건물을 없는 걸로 보자. 없는 걸로 보는 게 독립평가입니다. 없는 걸로 보는 거. 건물을 있는 걸로 보자. 있는 걸로 보자. 있는 걸로 보는 게 보험평가입니다. 아직까지 감 못 잡을 거예요. 그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땅값이 2억이래, 2억. 땅값이 2억이다, 2억. 건물은요, 얘가 한참 오래돼서 한 20년 지났습니다. 이 주택이. 한참 지나서 얘는 이제 철거 직전입니다. 철거 직전이면 아무 값어치가 없지. 철거하면요, 철거비가 1,000만 원 들어간대. 철거비가 1,000만 원 들어간대. 자, 머릿속에 그렇습니까? 땅이 있는데 낡은 건물에 철거비가 1,000만 원 들어간대요. 이때 이제 땅값 구할 적에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독립평가는 건물이 없는 걸로 보자. 없는 걸로 보게 되면 뭐죠? 얘가 메모되어 있죠. 나지 상정평가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건물이 없는 걸로 보니까 낮이지, 낮이. 건물이 없는 걸로 보니까 뭘로 보자? 낮이로 보고 평가하자. 그러니까 낮이로 보고 평가한다. 낮이를 조건으로 평가하시니까 낮이를 조건부 평가해요. 조건부 평가이다. 따라서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건물이 없는 걸로 보고 토지 가격 매기자. 낮이 상정평가는 바로 독립평가입니다. 다음에 건물이 있는 걸로 보자. 건물이 있잖아요. 자, 현재 있는 그대로 가면 건물이 있지. 현재는 그대로죠. 건물이 있으니까. 이거 바로 현황평가. 건물이 있는 현재 그대로 현황평가입니다. 건물이 있는 걸로 보고 평가. 건물이 있으면요. 건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 불러요? 건물이 있는 땅. 뭐? 건부지. 건물이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니까 얘는 바로 건부지 평가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는 분명한 차이입니다. 낮이를 보고 평가하면 독립평가. 근데 건물 있는 그대로, 건부지를 보고 평가하면 보험평가입니다. 건물 있는 그대로. 그럼 숫자 넣어볼까요? 땅값이 2억인데, 이 낡은 건물이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가 1,000만 들어가는데, 만약 독립평가로 하게 되면 건물 없는 걸로 보고 낮이 상립평가죠. 낮이로 보고 평가하면 이때 토지 가격은요. 2억이 될까요? 2억 1,000이 될까요? 1억 9천이 될까요?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독립평가는 답이 나왔지. 낮이를 상정, 낮이를 조건을 평가하면 그냥 없다고 해. 답 나왔죠? 2억. 낮이 가격 2억입니다. 그러니까 독립평가는 쉬워요. 무조건 그러면 없는 걸로 보게 되면 얼마? 2억. 2억. 얘가 강의노트 보게 되면 화살표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특히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무조건 나아지 상대평가니까 독립평가로 평가한단 말입니다. 확인해봐요. 여러분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여기다가 페이지 몇 페이지 되어 있죠? 예. 강의 노트 몇 페이지? 406페이지. 406페이지. 그러면 400페이지 넘어갑니다. 책 보세요. 406페이지. 406페이지 봅니다. 자, 406페이지 폈으니까 폈었죠? 406페이지 보게 되면 밑에 괄호 5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기준 찾았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잖아요. 3번이 뭡니까? 나아지 상대평가 나왔지? 요거. 나아지 상대평가. 우리나라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는 뭘한다? 나아지 상대평가, 독립평가를 평가합니다. 건물이 있어도 무조건 없는 걸로 봐. 나아지로 보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시험에 걸려도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지 평가는요,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걸 무시해요. 낮으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다시 원래 페이지. 자, 그러면요, 두 번째 부분평가. 자, 부분평가는요, 복합호세인데 건물이 있는 그대로 보자.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현황평가.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 평가입니다. 그럼 이제 있는 그대로 평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을 살려고 해요. 자, 이걸 살려고 하게 되면요. 땅 보고 삽니까? 건물 보고 삽니까? 땅이 필요해요. 건물은 철거할 건데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사게 되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철거하는 게 애물단지지. 이럴 때는요. 살 때 2억 주고 사요. 2억 1,000만 원 주고 삽니까? 1억 9천 주고 삽니까? 왜 상식적으로 이거 다 땅고 사면요. 철거비 1,000만 원 빼고 줘야 되겠지. 빼면 얼마? 1억 9천. 1억 9천. 그러니까 다 땅고 사면요. 철거비는 내가 부담하게 되면 1,000만 원 철거비 빼고 1억 9천만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철거비만큼 뭐 가격이 떨어지겠네요. 그럴 때 철거비 1,000만 원은요. 얘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건부간가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철거비예요. 철거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또 안고 산다면요. 철거비 부담하기 때문에 이거 빼니까 1억 9천이 되고 이때 철거비는 다른 말로 건부간가가 되니까 얘는요. 건물을 고려하더라. 건부간가를 고려합니다. 고려합니다. 따라서 정리합니다. 일본에서는 토지에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는 걸로 볼까 없는 걸로 볼까 땅 갖고 하는데요. 그래서 독립평가와 분평가인데 독립평가는 건물이 없는 걸로 본다. 낮이 상대평가인데요. 이런 평가가 우리나라의 모든 표준지 공시지가는 낮이 상대평가 즉 독립평가서를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단어가 어려웠어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334페이지 보시면 네모 6번 부동산 가격이론 있죠. 가격이론 이겁니다. 가격이론. 얘는 솔직히 이것도 실시간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3월, 4월 꼭 이제 기초가 필요하다면요. 혹시 11월 달, 12월 달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요. 16강, 17강 참고하시면 요거 발생, 형성, 지원책은요. 기본 기초 틀은 잡아줬거든요. 참고로 한 번 더 빠르게 배속으로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3월 달, 4월 달 설명했다 충분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완강. 다음 주는요. 3방식을 몇 시간 동안? 4시간요. 4시간. 예. 다음 수업은 아주 어려운 수업입니다. 다음 주에 3방식을 설명하고 그러면 3월 되면요. 3방식을 설명 안 하고 얘만 설명할 겁니다. 예. 1월, 2월 달에는 뭐지? 3방식. 예. 다음 달에는 형성원리. 그럼 이제 5월, 6월에는 또 뭐가 되지? 또 3방식. 왔다 갔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3방식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